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현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특히 60대가 넘으신 남성분들이 말 못할 고민으로 소갈이 하시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과 다른 몸의 변화를 느끼며 한숨 쉬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고 의욕은 굴뚝 같은데 정작 내 몸이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으니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아내 앞에서도 자꾸만 핑계가 늘어가고 남자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다고 병원을 찾아가자니 왠지 부끄럽고 나무새스럽다는 생각이 앞서고 약을 먹자니 혹시나 부작용이 생길까 덜컥 겁부터 납니다. 그래서 에이,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하고 체념하며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속에 숨겨진 스위치를 다시 켜는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저는 대학병원과 개인 병원을 거치며 비뇨기 계통의 문제를 겪는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해 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대부분 어둡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기능의 저하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던 자신감이 무너져 내린 모습이지요. 제가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연구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강인하셨던 아버지가 70대에 접어드시면서 눈에 띄게 우울해하시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서먹해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이자 의사로서 아버지가 겪는 마음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간절함이 저를 이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우리 몸이 가진 본연의 회복력을 통해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연구해 왔고 실제로 많은 분께 희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놀라우실 수도 있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수술도 필요 없고 매번 챙겨 먹어야 하는 약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두 손과 하루 90초라는 짧은 시간만 투자하신다면 60대는 물론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활력과 직결된 세 곳의 비밀스러운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 지점들을 올바르게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놀랍도록 개선되고 잠들어 있던 신경계가 깨어납니다. 무엇보다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내 몸 스스로가 기능을 회복하여 단단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72 세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지난 5년 동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에 의존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먹으면 확실히 반응이 오니 좋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약을 드신 날이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두통에 시달려야 했고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려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눈앞이 파랗게 보이는 시야 장애까지 겪으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날에만 어쩔 수 없이 드셨지만 그마저도 심장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들어 점점 두려워지셨던 겁니다. 선생님, 남자의 구실을 하려다가 사람 잡겠습니다. 이제는 약이 무서워서 못 먹겠습니다. 박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자연치유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약물을 끊고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딱 3주 만에 박 선생님은 약 없이도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이건 정말 기적 같습니다. 약을 안 먹으니 몸도 마음도 날아갈 듯 가볍고 무엇보다 제 힘으로 다시 된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남성 호르몬 수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성도 예전 같지 않아 혈액 순환이 느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예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잠재된 능력을 깨우는 열쇠만 찾는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뇌에서 신호가 출발해야 합니다. 이 신호는 척수 신경을 타고 내려가 골반 신경으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혈관을 확장해 혈액이 가득 차오르게 만듭니다. 이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건강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이 전달 과정 어딘가에서 신호가 막히거나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신경으로 나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했을 때 혹은 위기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전투 신경입니다. 반면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편안하게 쉬거나 잠을 잘 때 활성화되는 휴식 신경입니다. 남성의 신체 반응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이완된 상태, 즉 부교감신경이 우세할 때 비로소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으로 교감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에서는 비상사태라고 인식하여 혈액을 근육이나 심장으로만 보내고 정작 필요한 곳으로는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 대한빈뇨의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약물 치료 없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기능 저하를 호소하던 환자의 67%가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이 선생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미 70 중반입니다. 이제는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단순히 부부 관계만 좋아진 게 아니라 매사에 의욕이 생기고 활기차졌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 자연스러운 반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내가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심리적 압박감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우리 몸은 더욱 움츠러들게 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실시한 5년간의 추적 관찰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자율신경 조절 훈련을 병행한 그룹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재발률도 현저히 낮았고 무엇보다 약물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을 진료하며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자율신경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68세 김 선생님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까요?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오랫동안 앓고 계셔서 혈관 확장제를 드시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내과 선생님께서도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약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은 남노서의 삶을 아예 포기하고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약 없이 자율신경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고 이 주가 지나자 아침마다 잊고 지냈던 자연스러운 반응이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통해 완성한 돈 한 푼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는 황금 비법입니다. 우리 몸에 숨겨진 3개의 비밀 지점을 자극하여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고 혈액 순환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밀 지점은 바로 여러분의 발바닥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지요. 그 중에서도 엄지발가락 아래쪽 발바닥을 구부렸을 때 사람 인자 모양으로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용천혈이라고 부릅니다. 용소슴칠 용재 샘천자를 써서 생명의 기운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천혈은 단순히 이름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곳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시작되는 첫 번째 관문이자 신장 기능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경락의 시작점입니다. 이곳을 매일 30초씩만 정성스럽게 눌러주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발바닥에서 시작된 미세한 자극이 다리 신경을 타고 올라가 골반 깊숙한 곳까지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체로 내려갔던 혈액이 힘차게 순환하기 시작하고 특히 골반 내부의 혈류량이 대폭 개선됩니다. 동시에 긴장되어 있던 교감신경은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과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용천혈 주변에는 다리로 내려가는 중요한 신경과 혈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을 적절히 자극하는 것은 마치 펌프질을 하듯 혈액을 위로 쏘아 올리는 효과를 줍니다. 그럼 이제 용천혈을 어떻게 자극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손가락으로 꾹 누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엄지나 지압봉을 이용해 용천혈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9번,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다시 9번 둥글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회전 자극을 주면 기운이 더 깊숙이 전달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양쪽 발의 용천혈을 각각 30초씩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세게 누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중한 아기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하지만 그 기운은 발바닥 깊은 곳까지 닿도록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일 새 김 선생님은 용천혈 마사지를 시작하시고 나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장님, 참 신기합니다. 발바닥을 문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이 훈훈해지더니 특히 차가웠던 아랫배 쪽으로 따뜻한 열기가 확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어떤 분들은 발바닥이 간질거리거나 찌릿한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이 역시 막혀있던 신경이 깨어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 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중심이자 에너지 저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배꼽 아래 약 5cm 지점에 위치한 기해혈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3개를 배꼽 아래에 가로로 대었을 때 그 끝 지점이 닿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찾기 쉽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기운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온몸의 기운이 바다처럼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왜 이곳이 남성 건강에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몸의 생식 기능과 관련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기해혈 주변에는 복부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와 하체와 골반으로 향하는 굵은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자극해주면 골반 내부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차가운 엔진을 예열하듯 골반 내 장기들의 기능을 깨우는 것이지요. 기해혈을 자극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손바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뜻해진 손바닥을 배꼽 아래 기해혈 부위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큰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세요. 시간은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피부 겉면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뱃속 깊은 곳의 장기를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약간의 압력을 가해 지그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을 부드럽게 누르듯이 천천히 그리고 깊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마음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내 아랫배에 가득 차오른다고 상상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72 세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기능 저하로 고생하시며 아내분과의 잠자리도 각방을 쓰실 정도로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나이 탓이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약 먹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약은 무서워서 못 먹겠고, 하지만 저를 믿고 매일 밤 기해혈 마사지를 시작하신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 같습니다. 약 한 알 안 먹었는데 아침에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몸도 마음도 20대 청년이 된 것처럼 가볍습니다. 기해혈 마사지를 하실 때는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내 몸의 에너지가 아랫배라는 그릇에 차곡차곡 모인다고 느껴보세요. 76세 이 선생님은 기해혈 마사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배를 문지르는 것 같았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랫배에 난로를 켜둔 것처럼 훈훈한 기운이 계속 머물러 있더군요. 그리고 이 주째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꾸준함이 정답입니다. 하루 1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 지점은 아마 많은 분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곳입니다. 발바닥과 아랫배를 거쳐 이제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으로 갑니다. 바로 정수리, 머리 꼭대기의 정중앙에 위치한 백회혈입니다. 양쪽 귀끝을 이은 선과 코에서 올라간 선이 만나는 지점이지요. 백회혈은 100가지 경락이 만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아래쪽이 건강해져야 하는데 왜 머리를 자극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율신경계를 기억하시나요? 백회혈은 바로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인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스위치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과도하게 흥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두피 자극은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져야 몸도 반응합니다. 백회혈을 자극하면 복잡했던 머릿속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집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면 우리 몸은 비로소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일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자극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손가락 끝을 모아서 정수리 중앙을 가볍게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이때 너무 세게 두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봄비가 내릴 때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듯이 리듬감 있게 30초 정도만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두드릴 때 톡톡 하는 기분 좋은 소리와 진동이 느껴지도록 하세요. 이 미세한 진동이 두개골을 통해 뇌 신경으로 전달되면서 깊은 이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지점을 모두 알았습니다. 발바닥의 용천혈, 아랫배의 기해혈, 그리고 정수리의 백회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실천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을 위해 정리한 가장 효과적인 루틴인 황금3 분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제가 환자분들을 위해 정립한 황금 3분 비법의 구체적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배운 세 가지 지점을 따로따로 자극하는 것보다 이 순서대로 연결해서 진행했을 때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불 속에서 바로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순서는 배꼽 아래 기해혈 마사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몸의 중심인 아랫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과정입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배꼽 아래에 올리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1분 동안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이때 호흡이 중요합니다. 배를 문지르면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뱉으세요. 마치 내 아랫배 속에 따뜻한 모닥불이 피어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만으로도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이 복부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순서는 정수리, 백회혈 두 들이기입니다. 몸의 중심을 데웠다면 이제는 뇌를 깨워 신호를 보낼 차례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 중앙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세요. 시간은 역시 1분이면 충분합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이 맑아지고 평온해진다고 느껴보세요.
두드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내 머릿속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나는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긍정적인 생각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서는 발바닥, 용천혈 지압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기운을 다시 아래에서 힘차게 받아 올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양쪽 발의 용천혈을 각각 30초씩 총 1분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대지의 건강한 에너지가 발바닥을 통해 내 몸으로 쑥 들어와 다리를 타고 올라온다고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총 3분입니다. 기해혈 1분, 백회혈 1분, 용천혈 1분, 하루 24시간 중 고작 3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정말 놀라운 점은 단순히 남성 기능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니 불면증이 사라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개운함을 느끼실 겁니다. 또한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고질적인 변비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니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에서 옵니다. 내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매사에 긍정적이고 활기찬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수명 또한 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얼마 전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던 84세의 한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몸도 마음도 2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아내와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 나이는 단지 주민등록증에 적힌 숫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늙어서 안 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라며 미리 선을 긋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죽는 순간까지도 회복하고 재생하려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딸로서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할 자격이 있고 누구보다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와 활기찬 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황금 3분 비법 꼭 기억하시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3분만 투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일주일 후,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몸과 삶이 어떻게 기적처럼 변화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저도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